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맛있는 코케허니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양자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과학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건데 일반인들은 좀 들어보기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학이라는 분야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듣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일상에 좀 적용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듣자마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 있던가 하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구조사를 했는데 나오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성경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40에서 50% 가까이가 그런 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를 차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얻어질 확률이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는 그건 자명한 이치겠죠. 성경을 어떤 좀 더 풀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서 두 가지가 좀 구별되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 은총이 있고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은 이 땅을 창조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충분히 들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좀 더 이제 일상생활에 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약을 드리잖아요. 약을 드릴 때 제가 똑같은 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아요. 근데 그 캡슐 안에는 한쪽에는 밀가루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분들, 즉 100명의 사람들을 또 모아놨습니다. 100명의 두통 환자를 모아놓고 그분들한테 한 군, 100명한테는 밀가루 약을 주고 한 군한테는 진짜 약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두통약입니다 라고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밀가루를 먹은 군에서는 한 명도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줬을 때 이분들이 약을 이제 밀가루를 먹을지라도 이거는 새로 개발된 좋은 약이야. 이걸 먹으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을 때 100명 중에서 50% 가까이가 좋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플라세보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먹어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50%.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때, 특히 기능학적인 치료라든지 비타민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으실 때 이게 얼마만큼 내 몸에 들어와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혜가 있고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은 그걸 드셨을 때 내 몸이 반응하는 것과 이게 이게 먹으면 좋겠어? 뭐 이거 먹어서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드셨을 때의 효과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만큼 그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주 재밌는 연구 자료입니다. 보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보시는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어요. 즉 방향과 거리와 속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작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로봇가 가는 궤적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이 되겠죠. 그런 궤적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지금 보여지는 어떤 병아리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엄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갓 태어난 병아리 한 마리를 고릅니다. 그래서 눈 뜨기 전에 이 병아리를 데려다가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을 이 로봇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무작위 로봇이 마치 이 병아리한테는 자기 엄마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이미 인식이 끝났다고 이제 가정이 되면은 이 병아리를 따로 이제 격리된 곳에 가두게 됩니다. 유리벽에 가뒀고 이 병아리는 눈에는 지금 무작위 로봇이 눈에는 보이지만 이 무작위 로봇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진 어떤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 A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과 B라는 그림을 그리는 걸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A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랜덤아이즈하게 움직이는 로봇의 어떤 궤적을 그린 거지만 B는 병아리가 그 로봇을 엄마로 인식해서 격리된 공간에서 계속 그 병아리를 향해서 자기 엄마를 찾듯이 계속 삐약삐약 거릴 때 로봇이 움직이는 궤적을 그린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황당하죠. 이런 실험을 보시면은 로봇 자체는 생각도 없고 프로그래밍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방향과 거리와 속도 이 모든 것들을 무작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골고루 다 분포되는 평균적인 어떤 분포를 이루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봇을 어미로 인식하는 병아리를 갖다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걔를 바라보고 있게 만들면서 격리를 시킨 상태에서 이 병아리를 계속 삐약삐약거리면서 자기가 인식하는 어미한테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외침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로봇에 전달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궤적이 그냥 이게 없는 상황과 얘를 이런 어떤 조건을 뒀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게 그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병아리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돼서 얘가 그거에 맞는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것들이 얼마만큼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또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게 믿음으로 나오거든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언을 드리잖아요. 오시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잘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과, 그냥 잔소리를만 들으시고 뭐 그거 해서 되겠어, 뭐 이 정도 음식 조절해서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분명히 치료를 똑같이 해드는데도 예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여러 치료를 받으실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받는 치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호전될 것인 거에 대한 어떤 확신적인 어떤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플라세보 이펙트를 보는 게 50%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약물에 대한 차이는 한 30-40%가 안 돼요. 오히려 훨씬 더 높죠.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양리작용이 차지하는 게 30-40%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퍼미션해서 이제 발매를 할 때 약효과의 차이를 볼 때 그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만 나오더라도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고 발매를 하거든요. 그때 연구되는 게 일반 플라세보 이펙트를 50% 잡고, 나머지 이제 양리작용에 의해서 호전되는 경우를 한 30-40%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이것저것 비도 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병원 휴가고요. 저희 가족과 함께 좀 일주일 정도 이제 병원을 닫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영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 보시고 시간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